이번 영상은 2020년 고려대를 합격한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제출한 자소서 공개와 함께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소서의 경우 1번부터 4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알려줄 내용이 많아 이번 영상은 4번만 진행하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올린 자료가 있으니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4번 자소서 만드는 방법도 쉽게 설명해 드리니 중간에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4번 자소서는요,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자소서를 처음 써보는 학생은 더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를 알게 되면 1번과 2번 자소서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서울대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3권, 연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위한 노력, 고려대는 지원 동기와 지원자를 선발하는 이유, 서강대는 전공 선택 이유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성균관대는 지원 동기, 진로, 성장 환경 및 경험, 영향을 미친 콘텐츠,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는 지원 동기와 노력한 과정. 이렇게 다양한 게 자소서 4번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제외하고는요, 구조상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보고 그대로 해보세요. 서울대는 너무 구조가 달라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4번 자소서는요, 1에서 3번까지 미괄식 구성이었다면 4번은 두괄식 구조입니다. 어떤 대학의 항목이라도 4번은 첫 부분의 결론을 꽝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세요. 저의 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무슨 연구원입니다. 첫 스타트를 본인이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알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소서 4번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먼저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진로, 진로 선택 사유, 진로 선택 후 본인의 활동, 활동 후 느낀 점, 꿈과 포부입니다. 자소서 4번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이 포인트를 적당한 분량으로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컨설팅을 해줄 때 이 표만 보여주어도 쉽게 이해하는 학생은 금방 이해하고 바로 씁니다. 첫 줄에 하고 싶은 진로와 진로 선택 사유는 현재의 상황을 쓰면 됩니다.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진로 선택 후 본인의 활동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했던 과거 활동을 쓰면 되고요. 활동 후 느낀 점은 본인이 활동한 이후에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거나 깨달은 현재 나이 상태를 쓰면서 학문 욕구를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미래 계획과 꿈 포부는 향후 어떤 일을 할지 미래의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기초 강의를 해드리고 실제 합격생 자소서를 영상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진로인데요. 첫 줄은 하고 싶은 본인 진로를 쓰면 됩니다. 뭐뭐뭐를 보고 뭐뭐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끝! 다음은 진로 선택 사유인데요.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했지? 라는 본인의 진로 선택 사유를 길지 않게 쓰는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본인의 활동을 쓰는 겁니다. 진로 선택 후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일을 했는지 1에서 3번 자소서 내용과 겹치지 않게 쓰는 겁니다. 수상 내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특, 독서활동 안에서 3가지를 고르세요. 반드시 3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아리활동, 세특, 독서활동이 잡기가 편합니다. 3가지 했던 내용 그대로 쓰세요. 어렵게 미사여구 잡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문맥은 수정하면 되니까 활동별로 200자 이상 연결되게 써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써줍니다.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부족하여 학문을 더 연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등등요. 활동 후 느낀 점 현재 상태입니다. 과거 활동을 다 썼으면 무슨 일이 더 하고 싶어져, 또는 무슨 일이 더 관심이 생겨, 또는 뭐뭐뭐에 한계가 생겨 앞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씁니다.
마지막인데요. 미래의 일에 대해 이렇게 주야장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원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 유학을 가서 등등. 제발 이런 얘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위나 유학 가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이며 과거에 했던 경험과 학업 습관을 가지고 연구할 분야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원대학교의 커리큘럼이나 학과의 강점을 보고 이것 때문에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끝. 그럼 고려대학교생 자소서를 보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비교해 보죠.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 있는 학교생의 자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안 된 것도 많아요. 여러 개의 구조를 보면 더 헷갈립니다. 어차피 자소서는 한 개만 내는 거니까 제가 만든 구조로 만들어 보세요. 학생이 자소서 4번을 구조 파악할 시간도 없고요. 저처럼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도 없고요. 써보니 이 문맥 구조가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쓰기 편하더라고요. 이제 합격생 자소서를 분석하며 자료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진로였는데요. 저의 꿈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개발연구원입니다. 첫 줄 이렇게 무조건 시작하세요. 두괄식으로 결론이 미리 나옵니다. 꼭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써서 나가는 겁니다. 진로 선택 사유인데요. 10년 전 신종플루로 인해 대학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전염병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유일한 처방약이던 타미플루의 원료가 팔각 회양의 식힘산에서 추출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약재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본인이 왜 이 진로를 가야 하는지 쓰겠는데 에피소드가 있거나 경험담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진로 선택 후 본인의 활동인데요. 세 가지 아까 답을 하랬죠. 첫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투하면서 세포를 파괴하는 모습과 더 이상의 전이를 막는 타미플루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생명과학 시간에 대형 모형물로 제작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런 노력들로 원재료 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새로운 작용 기전이 생기는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진로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생명과학 세특에 있는 활동을 넣게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제약회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신약을 연구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플랫폼의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기초과학의 연구 자료들을 모아 데이터 고리에 연결하는 중개의학 플랫폼의 활용 원리를 알았고, 영어 시간에 배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질문들은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독서 활동과 연계해서 두 번째 활동을 넣게 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의 기초과학 및 임상실험 과정들을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중개의학 플랫폼을 탐구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서 신약 제로 발굴과 작용 기전, 임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 플랫폼으로 인해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요, 영어 시간에 나왔던 그 세특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시간 과제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명과학 분야를 발표한 세특인데요. 이 부분을 세 번째 활동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알려드린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눈에 보이죠? 활동 후 느낀 점인데요.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의 기초과학 및 임상실험 과정들을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중개의학 플랫폼을 탐구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서 신약 재료 발굴과 작용 기전, 임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 플랫폼으로 인해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론적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활동한 이후에 알게 된 점, 내가 바뀐 부분, 고등학생으로서의 연구 개발 한계성 등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나의 앞으로 꿈 미래입니다. 기초과학에서의 기존을 중개의학 플랫폼과 연계하여 신약에 접목하고자 하는 저의 비전을 의학 개발에 응용되는 조직재생 줄기세포, 항체공학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고려대 무슨 학부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인간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실현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고 이 학교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말하며 제일 처음 쓴 꿈과 맞게 일치시키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된 자소서 보겠습니다. 진로, 진로계획, 활동, 느낀 점, 꿈과 미래 어떤 구간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개발연구원입니다. 10년 전 신종플루로 인해 대학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전염병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유일한 처방약이었던 타미플루의 원료가 팔각 회항의 식힘산에서 추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약 치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투하면서 세포를 파괴하는 모습과 더 이상의 전이를 막는 타미플루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생명과학 시간에 대형 모형물로 제작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런 노력들로 원재료 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새로운 작용 기전이 생기는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진로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신약을 연구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플랫폼의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기초과학의 연구 자료들을 모아 데이터 고리에 연결하는 중개의학 플랫폼의 활용 원리를 알았고, 영어 시간에 배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질문들은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의 기초과학 및 임상 실험 과정들을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중개의학 플랫폼을 탐구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서 신약제로 발굴과 작용 기전, 임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 플랫폼으로 인해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론적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에서의 기존을 중개의학 플랫폼과 연계하여 신약에 접목하고자 하는 저의 비전을 의학 개발에 응용되는 조직재생, 줄기세포, 항체공학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고려대 무슨 학과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인간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실현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자소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며 만들고 나면 또 수정 거치면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자소서 1번에서 3번도 어떻게 쓰는지 다른 영상 올려놓았으니 꼭 보시고 쉽게 자소서 쓰세요. 지금까지 자소서 4번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